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맵으로 지금 옮기게 돼서 열심히 오픈 API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오늘 제 발표 제목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 보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 키워드가 데이터와 관계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굳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냥 꼬리 달기, 꼬리표 달기, 이제 딱지 붙이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진에서는 이제 어떤 차에 대한 이제 꼬리표를 달아놓는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얘기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이런다고 사실 뭐 애인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요. 사실 뭐 별자리 혹은 혈액형 또 뭐 브릭스마이어 테스트 혹은 뭐 하다못해 사상례까지도 해서 우리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꼬리표 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길게요. 이런 거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호모피토르라고 해서 이제 취향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조직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동물, 호모피토시에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제 상당히 부끄러운 사진과 함께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어떤 기준에 대해서 먼저 잡습니다. 키는 어때야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하게 되죠. 그게 이 사람이 나한테 맞을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안 생겼나 봐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려봐야 되는데, 기술은 인간의 행위를 모델링해서 어떤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해보자, 효과적으로 해보자라는 뜻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뭐 방금 전에 계속 연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굳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어떤 물건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그냥 돈을 줍니다. 돈을 주게 되면은 소유라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되죠. 그 물건을 소유한다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기까지 우리는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알고 그 물건이 나한테 필요가 있을지 혹은 그거를 삼으로써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라도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좀 IT 회사였다 보니까 좀 IT 그동안 이제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W3C가 생기기 전에 얘기긴 한데 처음에 웹이 만들어진 가장 커다란 이유는 멀리 있는 문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문서가 점차 늘어나니까 그냥 뭐 조금 늘어났을 때까지는 그렇게도 그냥 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좀 찾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야후라는 회사는 이것들을 물론 야후만 한 거는 아니지만요. 이제 그 문서들을 좀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한 거를 기준으로 이제 좀 찾기 쉬워졌어요. 하지만 문서는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는 좀 찾기 쉬워졌다 뿐이지 되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문서를 찾는 것들은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서와 문서 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좀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을 내놨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이 문서들이 나한테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죠. 나한테 중요한 문서가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중요한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서와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아마존에서는 여기서 문서는 이제 상품이 되겠죠. 상품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한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서들을 찾는 기술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회사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비슷한 취향을 갖거나 혹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이미 우리는 좀 더 중요한 문서를 찾는 방법, 나한테 중요한 문서를 찾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회사는 관계, 그거보다는 관심사 기준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지, 핀터레스트 회사가 정말 앞으로도 잘 될지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좀 나름 유명했던 회사들이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람과 문서와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관심사라고 하는 어떤 거를 통해서 인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연구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빈테이님께서 프림에 주목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관계에 주목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4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기준을 수립하고 모으고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을 수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뭘 알고 싶은가를 아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또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을 리스트업을 한다면은 드디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IT 회사다 보니까 이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형 데이터는 딱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쉬운 거라든가 혹은 보통 숫자, 문자 텍스트여도 상관은 없겠지만 좀 정확한 형식을 지키고 있는 것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로그라고 적어놨지만 로그는 어떻게 보면은 정형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 혹은 이미지, 영상 같은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나가는 저장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한 20년쯤 전이었을까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을 특정한 파일, 이제 아주 옛날에 생각하면 한글 파일, 텍스트 파일, 아스키, CAP, 여러 가지 파일에다가 이제 문서들을 저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일정 이상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정리하고 조회하는데 대단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커버가 잘 됐어요. 우리는 한 10년 정도는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데이터베이스 혹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하지만 그건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를 좀 싸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dist.파일이라고 하는데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파일로 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명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분산 파일 시스템이 됐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워낙 잘 써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혹은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혼합된 폴리글럿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지금 앞으로는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모았으면은 이것들을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이제 집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계 자체도 하나의 이제 분석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쿼리문을 내려서 쉽게 뽑을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을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맵 리듀스라고 하는 방법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맵 함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리듀스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투표소가 단 한 군데만 있다면 어떨까요? 1년 내내 전 국민이 투표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1년 내내 시간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소를 각 동네마다 나누고 그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받고 그것들을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개표소로 나눠서 이제 그 개표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그 수집 이제 투표소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수집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어디 좀 나눠서 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맵 함수 또 그렇게 각 지역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된 결과들을 중앙선관위에서 취합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취합을 하게 되는 과정을 리듀스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맵 리듀스 함수를 작성하는 게 이건 대단히 간단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말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있어야 돼요. 대단히 간단한 아까 전에 이제 2페이지 전에 있었던 이제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정말로 장황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시절에도 SQL문을 잘 짜지 않으면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가끔 가다가 서버를 뻗기도 하고요. 그렇듯이 맵 리듀스 함수도 잘 짜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도 써놨지만 피그나 하이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SQL문처럼 작성을 하면은 그거를 맵 리듀스 함수 아까 전에 그거 장황한 코드로 변환해주는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지를 좀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이 장표로 넘어갔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한 2가지 정도 방법이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사용자에 대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좀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사용자를 유사한 사용자끼리 이제 모아보는 것, 이제 좀 유식하게 군집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아이민과 푸딩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이 사용자는 카페와 백화점의 발도장을 많이 찍으니까 20, 30대 직장인 여성일 거야. 혹은 이 사용자는 여성의 셀카에 좋아요를 많이 하니까 남성 사용자일 거야. 대단히 쉽게 우리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페와 백화점의 발도장을 많이 찍는 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많이 사거나 그렇진 않지만 자주 가요. 발도장을 자주 찍어요. 하지만 저는 여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여성이 셀카에 좋아요를 많이 하는데 여성분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추측한 결과, 가설을 세우고, 하지만 그게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카페 백화점에 총각이니까 열심히 다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마트를 간다든가 혹은 어디 매일 세탁소를 들여서 세탁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 행동 패턴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해줘요. 이런 추측으로는.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사용자끼리 모아보는 거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사용자끼리 모으는 게 아니라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품을 산 사람은 저 상품도 사더라. 그러면은 또 다른 사용자가 이 상품을 사면 저 상품을 추천해볼까? 매우 단순한 논리긴 한데요. 그거를 아까 전에 그 이전에 유사한 사용자를 군집할 때 썼던 예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이 사용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평판이 좋은 인도 음식점을 가니 아직 가지 않은 또 다른 인도 음식점 A를 추천해보자. 좀 아까 전에 카페나 백화점하고는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요거는 좀 그렇고 그 여성 사용자 A와 여성 사용자 G의 셀카에 좋아요를 하는 사용자는 여성 사용자 Y의 셀카도 좋아하더라. 그러면은 이 위와 아래의 예는 이 사람이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들. 근데 그 행위를 한 다른 예들을 봤을 때 또 다른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통계적인 그 집계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다른 사용자가 유사한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는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집계를 해야 될지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집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게 옆에 저쪽에 좀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와 계셔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많이 떨리는데요. 네. 이제 일단 우리는 데이터를 모았고 데이터를 집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나 혹은 이제 개발실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설및 검증을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어떤 통계적 추론, 이 통계 데이터를 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추측을 해보고 어떤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이 맞는지 이제 어떤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가설이 맞으면은 이제 그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사용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고요. 틀리다면은 방법을 또 바꿔봐야겠죠. 혹은 기술 통계 이게 이제 기술이 어떤 것들을 이제 작성하다는 뜻인데요. 그 앞에 있는 통계적 추론은 어떤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추측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 있다. 적어도 우리 현재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정도는 최소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데이터진 팀이 올 2월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토타입 때 진행했던 그림인데요. 일단 왼편 위에서 이제 푸딩 쪽에서 있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게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일단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맵 뉴스 방식을 쉽게 쓰기 위해서 피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분석된 집계한 데이터를 다시 오른쪽 아래편에 있는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 다시 저장을 하고요. 그 결과를
이제 R이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좀 시각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제 진행된 이후에 이제 혹은 동시에 진행됐던 일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개발실 내부에 아이윈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푸딩2, 그 다음에 그 구석구석 전화, 아이윈 핫스팟도 있었던가요? 아무튼 그런 DB들의 어떤 복제본을 따로 한 벌 복사를 떠서 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일단 수집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석을 또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푸시 광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여기 이 자리에도 혹시 관련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린 핫스팟 사용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발도장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사람이 몇 번 이상 계속 그 특정 기간 동안 여러 번 갔던 단골집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또 기존에 어떤 이벤트를 받았던 장소를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사용자가 자주 가는 어떤 카테고리나 혹은 장소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어떤 푸시 광고를 집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좋을 때도 있고 혹은 매우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광고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을까? 혹은 결과가 너무 좋을 때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겠죠. 그런 테스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딩2의 사용자 성향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통계, 탐색적 자료 분석 뭐 이런 거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스캐터 플롯이라는 어떤 그래프인데요. 왼편은 이제 팔로잉 수가 많은 사람이 라이크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제 팔로우가 많은 사람이 라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댓글을 많이 단 사람이 좋아요를 얼마나 하느냐, 또 사진을 얼마나 많이 업로드하느냐와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푸딩2의 어떤 사용자 성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면은 코멘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정말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팔로잉이나 팔로워들을 이제 많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많이 맺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헤비 유저들이 팔로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좀 라이크를 좀 더 열심히 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사진을 많이 올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라이크하는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는 사진을 찍는 그런 행위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일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분석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지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이제 일차적인 결과물로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제 사실 저희도 아직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좀 시스템을 만들고 구현을 하는 데는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통계의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또 서비스 도메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아이민에서 가장 많이
발도장을 찍은 곳 제가 예전에 야무에 한번 올렸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네. 강릉에 있는 와바라는 호프집인데요. 정말 거기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부사장님께서 거기에 무슨 강릉 쪽에 사용자 모임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와바라는 호프집이 어떤 성지일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주인장 아저씨가 정말로 하루에 최소 5번 이상씩 발도장을 남기고 있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 플러스로 그 주인장 분이 정말 뻔질나게 발도장을 찍은 결과 정말 모든 어떤 그 장소를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발도장을 많이 찍은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에 사람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맞는 게 강남역이거든요. 근데 강남역에 사람이 많은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신도림역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왜 강남역이 됐을까? 근데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위치 정보를 못 받으면 강남역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일일이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결과만 보고서는 매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사업팀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올해는 대선도 있지만 이번 달은 꼭 보훈의 달이죠. 그 분석을 위해서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같이 공부합시다라고만 하면은 좀 너무 무책임할 것 같아서요. 2가지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얼마 전까지 이제 영문판밖에 없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요.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번역돼서 나온 이제 통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저도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덜 속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정도 통계는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이제 개발자분들보다는 이제 사업팀이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좀 리포팅이나 이제 보고자료 같은 것들 많이 만들게 될 텐데요. 비주얼라이즈 디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시각하게 되면은 좀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것과 함께 좀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데이지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관련된 좀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이 있거든요. 같이 좀 공부하면서 이제 좀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다른 일이 있으셔서 오시지는 않으셨는데요.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리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 진흥팀의 지금 김남희 PD님께서 이런 시가 떠오른다고 하셔서 근데 이 시가 처음에는 이 시가 왜 생각이 날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첫 응답부터 그냥 제가 그냥 받아들인 것들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데이터 진흥팀을 찾아오지 않으면은 저희는 그냥 뭔가 액션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필이면 꽃이 데이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도 꽃인데요. 같이 하면 어떤 꽃이 된다. 근데 저는 세 번째에서 나의 이 빛깔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시에서마저도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돈 벌자고 하는 일이기는 한데 맨 마지막에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서비스 혹은 결과물들이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